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earn from others and be yourself in heterogeneous federated learning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federated learning에서 heterogeneous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논문이고 2022년 올해 CV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백그라운드에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떤 언레이블 데이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특정한 태스크를 주고 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을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다운스트림에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해결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위한 학습으로는 셀프 프레딕션이나 컨프레스티브 러닝 같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이 있고요. 본 논문에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참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knowledge distillation인데 이거는 이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티처 모델은 굉장히 모델이 크고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연합학습처럼 클라이언트의 이런 메모리가 굉장히 작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은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 티처 모델의 아웃풋을 참고해서 작은 모델로도 복잡한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 티처 모델의 소프트 레이블을 스튜던트 모델의 소프트 프레딕션과 비교해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만들고 또 개별적으로 이 스튜던트 모델의 하드 프레딕션을 통한 로스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인데요. 이제 이 연합학습이라고 부르는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모델을 두고 이 분산을 해서 각각의 학습 결과를 이 서버에서 취합하고 이 취합된 모델을 다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분산 학습의 일종입니다. 특징으로는 이 엣지 디바이스들이 각각 직접 학습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 헤테로지니티 프로블럼입니다. 이 헤테로지니티 프로블럼은 이 non-II 데이터셋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먼저 IID 데이터셋이 뭐냐? 이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라는 이 데이터셋은 쉽게 말하면 각각의 유저들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할 때 그 유저마다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II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데이터셋의 분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합학습 환경의 대부분은 non-IID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데이터셋들이 동일한 데이터셋이지만 분포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 핸드라이팅으로 예제를 들면은 유저 A와 유저 B가 똑같은 숫자를 생성하더라도 각각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분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데이터 헤테로지니티라고 부르고 각각의 이 분포를 도메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A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하나의 도메인, 그리고 유저 B가 생성하는 데이터 분포를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불러서 가령 이 유저 A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유저 B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 도메인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도메인 시프트 상황에서는 퍼포먼스 디그레이데이션이 발생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헤테로지니티 문제는 모델 헤테로지니티인데요. 엣지 디바이스는 각각 디바이스의 성능이 다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커퍼빌리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그런 성능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 헤테로지니티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 즉 데이터에 직접 레이블을 하는 방법이나 쉐어드 모델 그리고 그룹 오퍼레이션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개로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고, 그리고 저자의 의견으로는 레이블 분포가, 그러니까 불균형한 레이블 분포를 좀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노력이나 한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만 그런 시도가 있었지, 좀 포괄적인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연합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catastrophic forgetting입니다. 이건 이제 continual learning 관점에서 그 모델이 학습한 어떤 정보를 잊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연합학습에서는 이제 로컬 업데이팅과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 즉 취합과 이 학습을 번갈아서 하게 되는데, 로컬 업데이팅은 프라이빗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버핏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앞서 다른 엣지 디바이스로부터 학습되어서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 된 그 정보들을 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은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가 학습한 결과들을 합쳐서 일종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저자가 이 앞서 말씀드린 헤테로지니티 문제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 두 가지를 가장 큰 연합학습의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서버와 통신하는 파티시펜트가 이제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I 파티시펜트와 J 파티시펜트가 있는데, 각각이 헤테로지니티한 모델을 가지고 또 헤테로지니티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 과정에서 이 모델 헤테로지니티로 인해서 또 성능이 저하되고, 데이터 헤테로지니티에 대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로컬 모델의 업데이트에서도 인터도메인 퍼포먼스가 감소되고 인트라도메인 퍼포먼스가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각각의 데이터 파티시펜트가 가지는 데이터의 분포가 도메인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터도메인 퍼포먼스라는 건 이 파티시펀트 I의 학습 데이터로 이제 J를 테스트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인터도메인 퍼포먼스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이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을 계속해서 했을 때 이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도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트라도메인 퍼포먼스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 본 논문의 아이디어를 그림과 함께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큰 그림과 각각의 세부 모듈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 피겨 A의 이 하나하나의 박스가 이제 participant입니다. 그래서 이 participant가 different domain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여기서 헤테로지니티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로지스틱 아웃풋을 동일한 로지스틱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IID 데이터셋에 대해서라면은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굉장히 시밀러한 로지스틱 아웃풋을 만들겠지만, 지금은 이제 데이터의 도메인이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아웃풋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저자가 주장하는 건 각각의 이 분류 모델들이 다르지만 똑같은 로지스틱 아웃풋을 생성하고 이 결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델 헤테로지니티를 좀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단순히 로지스틱 아웃풋을 뽑아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공헌도가 크진 않아서 이 모델 헤테로지니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지스틱 아웃풋 결과를 서버로 보내서 데이터 헤테로지니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박스가 서버인데, 여기서는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좀 레퍼런스 참고를 하여서 얼레이블 퍼블릭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파티시펜트로부터 온 모델을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이 헤테로지니티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헤테로지니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코릴레이팅 매트릭스를 그려서 해결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이 로지스틱 아웃풋이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로지스틱 아웃풋을 다른 파티시펜트에서 만든 결과들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은 로지스틱 아웃풋에서 클래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즉 코릴레이팅을 하고,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디코릴레이팅을 함으로써 좀 더 그 데이터 헤테로지니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시펜트가 가진 모델의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뿐만이 아니라 인터 도메인에 대한 로스 그리고 인트라 도메인에 대한 로스를 추가해서 이 카타스트로픽 프로젝팅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네, 그럼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서버에서 동작하는 Federated Cross Correlation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듈의 목적은 같은 디멘션, 즉 같은 클래스에 대해 인베리언스를 이제 좀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디멘션에 대해서는 디버시티를 향상시키고 즉 거리를 벌려서 헤테로지니어스를 해결하겠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디퍼런트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한 이 세타 t 세타 i와 세타 j 모델들에 대해서 zi라고 하는 로지스틱 아웃풋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이 아웃풋은 이제 unlabeled public 데이터에 대해서 뽑아낸 그 로지스틱 아웃풋이고요. 이 아웃풋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로우와 칼럼들이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 즉 코릴레이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갈수록 이제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만드는 방법을 오른쪽에 이제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보면 여기 세타 i에 대해서 unpublic 데이터 x0에 대해서 로지스틱 아웃풋 zi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zi를 모든 zi와 z쌍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컴퓨테이션 효율을 위해서 모든 z에 대해서 평균 z 에버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z의 로지스틱 아웃풋의 평균과 특정 클라이언트 i의 이 아웃풋을 비교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면 익숙한 이 코릴레이션 식이 있는데 보시면 이 i 모델 participant i의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위에 이제 첨자로 UV가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코릴레이션 이피션트 개수가 되고 UV라는 거는 클래스를 그 로지스틱 아웃풋의 디멘션 즉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 U와 V 클래스에 대해서 에버리지 아웃풋과 participant i의 아웃풋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i번째 U 데이터셋과 U 클래스와 U 클래스에 대한 코릴레이션 개수가 나옵니다. 코릴레이션 개수는 -1에서 1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로스 함수에서 같은 여기 아래가 더 있는데 네,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개수는 여기서 보다시피 코릴레이팅이 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로스는 코릴레이팅이 최대로 된 1이 될수록 이 로스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UV 즉 다른 클래스에 대한 코릴레이팅 개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이 로스가 0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에서 코릴레이션에 관한 로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Federated Continual Learning 모듈인데요. 이 모듈의 목적은 인터도메인과 인트라도메인의 정보를 즉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 먼저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로컬 모델에서 동작하는 모듈인데 이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해서 세타 participant i의 모델 세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IM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 크로스 코릴레이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서버에서 업데이트된 그런 모델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두 가지 t-1 시점의 모델과 그리고 세타의 별이라는 이 모델을 사용해서 인트라 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이 모델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 왼쪽 아래 그림으로 좀 시점을 정리했는데 이 t 시점은 라운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t-1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모델의 정보가 그 i번째 파티시펜트에 대한 세타 시점 t-1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그
그 아웃풋이 로지스틱 아웃풋이 서버로 가게 되고 그럼 ZI라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얼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로지스틱 아웃풋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 콜레이션 러닝을 통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이 되고 그 이제 생성된 결과가 반영된 모델이 세타 i의 t 시점에 그리고 im 이게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이 된 이후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다시 이제 페더레이티드 컨티뉴얼 러닝을 통해서 로컬 업데이팅이 돼서 이 세타 t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제 타이픽 그냥 전형적인 슈퍼비전 로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세타 t im 즉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거친 그 모델에 대해서 xi 프라이빗 i 파티시펜트의 프라이빗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고 그럼 이 z라는 로지스틱 아웃풋이 나와서 여기에 이 소프트맥스와 y 레이블에 대한 결과를 거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인터 로스와 인트라 로스를 합쳐서 듀얼 도메인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인터 로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 로스는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업데이팅 이전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t-1 시점에 로지스틱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이 이전 시점의 모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의 모델 정보를 그 분포를 로스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로스의 목적은 이 다른 파티시펜트의 정보를 학습하는 동안에도 이 t-1 시점의 모델의 정보를 참조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저장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 프라이빗 데이터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터 도메인이 됐을 때도 그런 정보들을 좀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좀 유지하고 또 단순히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콜라보레이트 업데이팅된 이 로지스틱 아웃풋을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어떤 인터 도메인도 효과적으로 학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포 차이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 로스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를 계속 읽는 그런 프로게팅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준비하고 그 모델과 이 업데이트된 모델을 계속 비교해서 로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로스, 인트라로스 두 개 더해서 듀얼 로스를 만들고 이거를 아까 크로스 코릴레이팅 업데이트에서 만든 아니지. 네, 그 아까 이 슈퍼비전 로스에서 만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합쳐서 최종적으로 로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두 모듈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가기 전에 먼저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각각의 파티시펜트에서 이런 컨티뉴얼 러닝을 통해서 로스를 생성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을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는 얼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서 이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다시 이제 파티시펜트로 보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이제 제안하는 방법들을 각자 점검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는 이 디지 태스크와 오피스 홈 태스크를 제공을 하고 각각의 태스크에도 4가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 하나에 파티시펜트 4개가 존재하고 각각의 파티시펜트는 각각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로는 이제 사이파 100와 이미지넷 그리고 패션 엠리스트를 사용했고요. 모델도 이제 이 실험에서 모델 헤테로지니티를 반영하기 위해 각각의 파티시펜트가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합니다. 즉, 첫 번째 파티시펜트가 레즈넷과 엠리스트를 사용했다면 두 번째 파티시펜트는 이피션트넷과 이 USPS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컴패리즌 메소드로는 이제 제안하는 FCCL과 다른 소타 페더레이티드 러닝 모델들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적용하지 않은 이 솔로라는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는 에큐레시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구현 디테일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그럼 먼저 이 소타와의 비교를 한 그 실험 중에 인터도메인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티시펀트 A가 엠리스트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도메인의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엠니스트 학습하고 다른 도메인 학습해서 평균 낸 것. 그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버리지는 여기에 모든 결과를 에버리지한 결과입니다. 오피스 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만 봤을 때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봤을 때도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가 이 퍼블릭 데이터에 대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리고 오른쪽이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한 매트릭스인데 이 다이아고널 그 이피션트에 대해서 코릴레이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라 도메인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그러니까 엠니스트로 학습한 데이터셋이 엠니스트에 대해서 성능을 잘 보여주는지 그런 인트라 도메인에 대한 학습이고, 마찬가지로 대부분에서 제한하는 결과가 성능이 좋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에폭에 대해서 이 에커레시를 확인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장 성능이 좋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로스는 이제 살짝 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모델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호모지니티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실험은 이제 각각의 파티시펜트가 모델이 달랐지만 여기서는 모델을 이 레즈네18로 하나로 고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다음으로는 다이아그노스틱 익스페리먼트라고 일종의 어블레이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얼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얼레이블 데이터가 그러면 사이파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로부스트하게 좀 동작을 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좀 각각의 얼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한 특징으로 이미지넷과 같은 경우에는 좀 카테고리가 풍부하고 패션 애니스트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성능이 좀 더 향상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이 어블레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제한하는 방법인 FCCL이 왼쪽에 빨간색, 그리고 단순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했을 때가 오른쪽에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제한하는 방법이 이 다양한 얼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인터 도메인에 대한 결과이고, 오른쪽에 인트라 도메인에 대해서도 인터 도메인만큼 큰 성능은 아니지만 충분히 성능 향상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언을 좀 정리해 보면 언레이블드 퍼블릭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참고해서 이런 헤트로지니어스한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도 좀 증가했다. 그렇게 공언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인트라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모델들을 업데이트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셀프, 그러니까 나 파티시펜트 자신뿐 아니라 다른 파티시펜트에 대한 지식도 어떤 밸런스 있게 학습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익스텐시브한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검증했다로 공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이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기존에 그 연합학습을 되게 기초적인 것밖에 몰라서 그런데 이 논문이 이제 연합학습인 이유가 그 하나의 뭔가 통합된 모델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각각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가 가지는 다른 모델들을 이제 그 페더레이티드 크로스 코릴레이션 러닝을 통해서 뭔가 좀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합학습인 건가요?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이 없더라도 각각의 파티시펜트가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분담하기 때문에 연합학습이고, 이제 그 연합학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로스 코릴레이팅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각각의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가진 것들을 마스터로 보내서
네, 그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들이 가진 것에 대한 파라미터를 뭔가 통합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선 그 통합하는 과정이 그 크로스 코릴레이션 러닝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 인터 그건데 이거 프로블럼 페이지인데 7페이지인가요? 그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아직 안 돼가지고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제는 이제 A와 B 아니지. 네. 헤테로지니티 프로블럼과 콜라보레이티브 아니 카타스트로픽 프로게이팅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범주의 문제인데 먼저 헤테로지니티 프로블럼의 문제는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델 헤테로지니티, 데이터 헤테로지니티. 모델 헤테로지니티는 각각의 파티시펜트가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면, 즉 얘는 레즈넷이고 쟤는 또 다른 모델이면은 각각의 다른 모델들의 결과를 어떻게 이 업데이팅을 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단순히 로지스틱 아웃풋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연합학습은 이제 보편적인 패드 에버리지 같은 거 보면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에버리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로지스틱 아웃풋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이런 모델 헤테로지니티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헤테로지니티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둘 다 이 핸드라이팅, 이 숫자에 관한 건데 하나는 이제 핸드라이팅이고 하나는 어떤 그림처럼 보이는데 서로 같은 클래스의 같은 데이터지만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그래프 분포로 의미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분포를 이제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콜레이팅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 헤테로지니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카타스트로픽 프로게팅에서는 인터 도메인 퍼포먼스라는 거는 이 헤테로지니티 문제와 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핸드라이팅 글씨만 학습했다면은 이 왼쪽에 이런 컬러풀한 이런 도형 숫자들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터 도메인 퍼포먼스라 부르고 인트라 도메인 퍼포먼스는 이 서버에서 각각의 다른 분포에 대한 이 정보들을 합쳐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기존의 이 핸드라이팅에 대한 학습만 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그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인트라 도메인 퍼포먼스 이 문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그 로스를 추가함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좀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이제 로스 펑션에서 보면은 10페이지 보면은 네. 여기서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거랑 인트라 로스랑 매칭이 안 돼가지고요. 방금 들은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세타 t-1이 인트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터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 세타 t-1이 인트라 이게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그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업데이트된 로지스틱 아웃풋의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 또 이제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제너럴한 정보를 더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learn from other인데 이제 또 이제 다른 정보만 사용하게 되면은 프라이빗 데이터를 완전히 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 프라이버시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T-1 정보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1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업데이트하는 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의미가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포와 비교해 보면은 이 스타가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분포를 그 간극을 줄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프리트레인드는 완전히 프라이빗한 데이터에 대한 학습뿐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T-1 그러니까 좀 업데이팅 되기 전에 정보를 사용하지만 인터 도메인에 대해서도 좀 로부스트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이제 논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T-1이 이제 그 자기의 도메인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들의 정보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러닝이 있고 컨티뉴얼 러닝이 있는데 두 개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페더레이티드 컨티뉴얼 러닝이 앞에서 크로스 콜레이션 러닝 된 결과에 의존적으로 동작을 하나요? 어, 그래 이 보이지 않아서 컨티 질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B만 가지고도 기존의 헤테로지니어티 프로블럼을 풀어내는 하나의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연구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퀀셜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음, 컨티뉴얼 러닝에 사용되는 이 모델이 B를 거친 모델이지만 각각의 모듈로도 충분히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알 것 같지만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뒤에서 실험할 때도 B만 가지고도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티뉴얼 러닝과 무관하게 크로스 콜레이션 러닝 자체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한 거죠. 다른 러블레이션 방법들과 실험 비교 실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언레이블 데이터만 바꿔서 실험을 한 거고요. 음. 그 뒤에 모듈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식의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 크로스 콜레이션 러닝에서 지금 저 방식에 지금 코릴레이션을 다른 도메인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0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로스 펑션을 설계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인터 도메인, 인트라 도메인을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인터 도메인 간의 상관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관관계를 없애도록 로스 펑션을 설계를 했다는 게 약간 이제 그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좀 개념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관관계 있으면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터 도메인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러닝에서 그 상관관계를 다 없애도록 일종의 뭐 페어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이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인터 도메인에 대한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그 원래 존재하던 코릴레이션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진 않나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목표가 음. 일종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목적에서 도입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네. 단순히 어떤 네, 특정 페어 간의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모델의 그 일종의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를 좀 엄격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인터 도메인이라는 게, 음, 그러니까 여러 분포 데이터도 이제 로부스트하게 동작하려면 이제 모델이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음, 그거를 이제 그 여러 모델과 에버리지와 콜레이팅을 매트릭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음. 좀 제너럴하게 좀 동작하게 만들겠다,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 B만 가지고도 완전히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이제 그 컨티뉴얼 러닝과는 무관하게 B만으로도 기존의 뭐 페드 AVG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훨씬 성능 향상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죠. 네, 제 거기에다가 생각도 컨티뉴얼 그렇습니다. 러닝도 추가로 이제 도입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아, 그리고 여기서 헤테로지니어티에서 두 가지를 그러니까 데이터 헤테로지니어티와 모델 헤테로지니어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프랙티컬한 가정인 것 같은데, 모델의 구성상에서 두 가지 헤테로지니어티를 다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의 구성상으로는 데이터 헤테로지니어티는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모델 헤테로지니어티만 이제 좀 변화시켜 가지고 헤테로지니티 프로블럼을 가정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뒤에서도 실제 실험에서 모델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 헤테로지니티만 고려하기도 했는데, 어떤 헤테로지니티든 간에 네. 뭐 두 가지가 다 헤테로지니어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헤테로지니어스 할 수도 있고, 그렇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델은. 네. 실험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게 음, 모델 헤테로지니티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지 어떤 음, 이 논문의 주요 공언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음, 단순히 로지스틱 아웃풋을 만들었다는 사용했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음. 네, 문지훈 학생 잘 보세요. 이 연구. 아, 네네. 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코릴레이션 관련된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